장제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최민희 의원이 요즘 부르짖고 있는 껍비딴니? 그 껍비딴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캡틴. 네, 캡틴의 불어식 발음이 껍비딴이. 네. 아,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불어식 발음을 일본식화시킨 발음. 근데 그게 뭐냐면 장제원은 탄핵할 때 청문회 때의 장제원,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온 장제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의 장제원. 완전 다중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장제원이 굉장히 괴물스럽게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은 원래 괴물이었어요. 예전에 그종활동한 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양아치였지.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고, 그 청문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청문회 하면서도 유가족들한테 몹쓸 하고 했는데, 그게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제 세탁이 돼버렸죠. 말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거? 예. 아, 바른정당이었지, 그때는. 우리가 봤던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늙고, 이렇게 말을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준비된 연설물 외에는 잘 읽지 못하는 이런 모습만 보다가, 장제원처럼 이제 젊고 팔팔한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막 공격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그거는 시청률이 높은 청문회여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장제원에 대한 트윗과 보기로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말 대체해 봅시다. 트위터리언들의 목소리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책에 봐라, 어용시민 1호님이 막장 철새가 쓰레기 짓을 하다니. 정신 나갔어 정신이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자료를 이념 편향적 정책이라고 네. 비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식한 게 동시에 드러난 거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이 좋아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북유럽식 3인주의 네.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는 깡패가 돼버려요. 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런 거 있죠. 철저한 강자와 빌빌빌 거리는 약자들 1%대 99%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식의 논리라고 하면 유럽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빨갱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무식한 새끼예요. 그 자본주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국 1800년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될 때 비즈니스계에 떠돌던 격언이 있어요. 시장은 싸움 잘하는 덩치 큰 놈과 싸움 잘하는 덩치 작은 놈이 싸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공적인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항상 승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책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세계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돼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건데, 이거를 뭐 이념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건 무식해도 좀 도가 지나칠 것 같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뭐 오마이뉴스라던가 예. 이런 데서 기사가 예. 실리니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재반박을 했죠. 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려다 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네요. 아까 야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 흐름이라는 건 다수 대중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해보니 이게 아니더라 싶어가지고 수정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복지라는 것을 걔네들 시각으로 보면 다른 말로 그게 사회주의예요. 네가 능력만큼 벌었어. 왜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 시각이라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성 그런 거라고요. 예. 그게 자유한국당 출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인 건 맞아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왜 니들 책임져야 되니? 이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엔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는 특혜주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걸로 부동산 투기 같은 걸로 돈 벌고, 일자리는 계속 질을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비정규직만 양산하고, 그리고 대기업들은 그 비정규직 양산한 그 뒷면에서 돈을 엄청 빼먹어가지고 비자금 조성하고, 그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사회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걸 하자. 사실 이게 자본주의나 어떤 경영이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사회적 경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 자기의 생산성을 극도로 올리는, 그 향상시키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 들어서 가장 유명한 사례가 네스카페로 유명한 네스프레소 있죠. 네스프레소가 커피 회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커피를 생산하는 커피 농가, 이제 뭐 남미의 이제 농촌 마을이 계속 이제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스프레소가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다가 공동 생산 시설을 설립해주고 그 사람들의 노후를 위해서 펀드를 모아 조성해가지고 퇴직금 형태로 연금 형태로 이런 것들을 네스프레소가 직접 주도적으로 이제 정부하고 매칭 펀드를 조성해가지고 농부들의 이제 노후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니까 커피의 품질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와. 그러니까 그 네스프레소라는 거대 기업이 하니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끼워 넣기는 어렵지만 네. 그 방식인 거거든요. 사회적 경제라는 게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구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해줘라는 게 아니라 같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해 나가야 되나. 그러면은 이익을 어떻게, 지금은 내가 5대5로 나누지만 향후에는 7대3으로 나눴다가 나중에 그 형편이 어려워지면은 반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무슨 뭐 사회주의니 무슨 뭐 그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이니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새로운 상상력 자체를 거세시켜 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제대로 된 복지의 삶을 알지 못하게 그 싹부터 예, 잘라내버리는. 예. 방금 말씀하신 네스프레소와 정확하게 반대되는 짓을 자유한국당과 장제원이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박원순 시장이 시장 전에 이제 이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름다운 과학의 그렇죠. 같은 경우도 사실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만들어낸 거지만 지금도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대기업 브랜드처럼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고용을 뭐 어마무시하게 창출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원이 재활용되는 자원의 효율성 자체가 엄청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방식에 대해서 그게 무슨 뭐 이념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고 종북이네 사회주의네 이런 식으로 나누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 시장 경제를 바라볼 때 젊은 사람들이나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상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게 좀 무서워져요. 사람들한테 욕 들을까봐. 장제원 의원이 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사장이거든요. 예. 많아요. 학교가 동서학원이라고 동서대학교, 부산 디지털대, 경남정보대 이런 데가 다 장제원네 아버지. 예. 근데 장제원 아버지가 또 목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진짜 금수저로 태어난 거지. 그래가지고 대충 뭐 대학 나오고 그러고 나서 지역에 내려가서 그 아버지의 사학의 같은 그 백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치권에 진입을 합니다. 이렇게 진입하는 인사들 많아요. 그래서 그 지역 내의 토호 세력처럼.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제원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요? 파파이스 봤던 장제원 어디 갔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 장제원이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한 가지는 배신자 전력에 대한 일종의 씻김 것 같은 거. 왜 그게 대표적인 친일파들의 모습이잖아요. 네. 더 악랄하게. 변절을 해가지고 독립운동 했던 사람인데 친일파가 됐어. 완장 하나 딱 채워주면 그게 이제 통치 전략이기도 해요. 배신한 놈들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더 탄압하게 만드는 방식. 그것도 있다고 보고 하나 더는 장제원이 내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친이계라고. 친이계여서 부산에서 공천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공천 대신 된 사람이 손수저란 말이에요. 무소속으로 나왔잖아요. 네. 장제원은 원풀이가 친이계인데 이명박 쪽에 뭔가 미션을 받지 않았을까? 또는 정반대로 장제원도 걸려있는 뭔가 비리가 있지 않을까? 약점 잡혔구나.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적폐청산과 박근혜 탄핵 이런 어떤 국면에서 총대 매는 새끼는 진짜로 그 국민의 공적이 되면서 자기 이미지만 깎아먹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가능해. 정치적으로 어떤 과오가 있는 사람도 자기 잘못을 처절하게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또는 뭐 시청자, 청취자들 앞에서 인간미 있게 자기가 고해성사를 했다면 사람들이 대부분 심정적으로 풀어지면서 사실상 용서를 해주거든요. 그렇게 이미지 좋은 정치인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예. 그 전에 폐악질들은 빼고라도. 근데 다시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 새끼가 이 새끼가 맞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런 건 있어. 정재원이 지금 국감 스타처럼 돼버렸어. 저쪽에서는. 계속 막말해갖고 이게 이슈가 되니까 장제원이 실검 1위에 막 올라가고 그러면서 저쪽 자유한국당에 사실상 나경원을 제치고 지금 막말로 스타가 됐는데 우리 쪽에서야 공적이지만
저쪽에서는 어떤 사람이겠어요? 할 말을 하는 문재인 정권의 그 억압 속에서도 대항할 수 있는 할 말을 하는 네. 스타가 탄생한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스피커를 키우는 거예요. 언론들이 주목한 사람이 돼버려서 봐봐. 네. 내가 국회 출입기자라고 봅시다. 얼굴도 잘 모르는 뭐 주목도 받지 못하는 여당 국회의원 지나가는 것보다야 장제원 지나가면 저 새끼가 무슨 말을 하고 카메라 들이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스포트라이트 받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장제원이 대변인으로 있는 김대중 정권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거기에 대변인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장제원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손해고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게 없어요. 일단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를 제외하고는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 지지층들이 보면 사이다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확실히 저 이상한 놈, 나쁜 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기야 박원순 2년 나와라 했던 그분들이 보면 시원한 모습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약점 잡히거나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저러고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가능성 더 있다고 봅니다. 사이코. 웃을 얘기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어느 날 주목받아 보니까 좋아. 재밌어. 중독. 그 중독 대표적인 게 예. 나경원이잖아요. 예. 나경원은 사람들로부터 잠깐만 관심이 멀어진다 싶으면 그 2세가 이현주잖아요. 관심 받으려고 온갖 짓거리 하는 거. 걔네들이 그런 애들이라고. 예. 장제원이 거기에 등극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연예인병. 관심병. 그 뜬소문이긴 하지만 그 MB가 2만 5천 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뭐 등쳐먹은 명단? 그 개인 사찰 해가지고 약점을 지고 있다고 하는 그 2만 5천 명의 명단이 있을 텐데 거기에 친이계 인사들이 왜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예. 친박도 있고 예. 민주당도 있고 정의당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낙검수 그때 그 시절에 말하는. 예. 어쨌든 장제원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치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국민을 정말 아프게 하는 거거든요. 예. 믿어줬더니 또 배신해, 씨. 나 진짜 그거 싫거든요. 열심히 믿어줘서, 그래, 네가 과오는 좀 있지만,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배신하는 새끼들 세상에 제일 싫어요, 걔. 진짜. 뚱뚱한 새끼, 장재원 씨. 그러니까 지금 장재원 같은 경우에 재산 신고된 게 뭐 한 15억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예. 굉장히 축소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소박하죠, 이 정도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뭐, 장재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논란이 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들, 래퍼. 그 친구의 그 문제 같은 예. 거면서 아들남이 하나 못 다스리는 게 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은 그렇게 공격거리가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어쩔 수 없는 거야. 미안하고 죄송한 일이긴 하지만 그걸로 공격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건 인간 쓰레기예요. 예를 들어 자기 자식이 그런 짓거리 했을 때 그 죄송하다고 했던 그건 지도 사회에다가 빚을 하나 진 거거든. 예. 근데 이쪽 사람들이 만약에 장제원에 대해서 뭔가 옹호하는 게 있었다면 나라면 자숙할 것 같거든요. 일단 자숙하고 그리고 나서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적폐청산 특위를 뭐 지들끼리 만든 정치보복 특위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 같은 거 하려고 할 때 아이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상적인 거지. 완장 딱 채워주니까 나와가지고 안면 몰수하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얼굴에 철판 깔고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해요. 그냥 쓰레기인 거예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땐 세 가지 중에 하나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약점을 잡혔거나 예. 진짜로 관심종자이거나 또는 배신의 전력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씻김? 예. 씻김 굿 이런 거다. 셋 중에 하나라고밖에 저는 이해가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도 이해 안 돼. 인간적으로는. 배신을 한 사람은요. 나중에 못 믿게 돼요. 배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인간 살면서 예. 인간적으로. 예. 근데 그 배신자가 또 배신하잖아. 그냥 그 사람한테는 어떤 진심을 보인 사람도 안 믿어요. 그래서 그 안 믿는다는 걸 핑계로 또 배신해요. 대부분 그래요. 에이 나 진심이었는데 안 믿어주니까 더 나갈래. 그건 진심이 아닌 거지. 그래도 아버지가 사학재벌 이사장이면 배신해도 됩니다. 그래서 배신을 두 번쯤 했을 때 안 예. 믿어준다는 빌미로 또다시 배신할 게 아니라 예. 진짜라고 상대방이 알아줄 때까지 수년간 석고대죄하는 거예요. 석고대죄. 예. 석고대죄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그때는 다시 마음 열어주는 거거든요. 장제원처럼 지금 배신이 몇 번째예요, 지금. 박근혜 탄핵 국면에서. 덜 변하고 이러는 게. 장제원, 완장찬 보수의 사이다. 보수 적폐의 사이다가 되고 있는데, 그 목구멍에 찐달걀을 한 3개쯤 집어넣어드리고. 푸른나무님의 트윗입니다. 헐, 2011년 12월 20일에 작성된 건데요. 헐. 장제원, 금품 살포 혐의로 조사를 받자 불출마 선언. 장제원은 예전 날치기 때 야당 의원들 폭행하고 이명박에게 치아받고
SNS 통제 법안도 발의했었고 쇠고기 촛불 때 국회에서 유모차 엄마들을 죄인 취급했던 그런 자임. 지워지지 않는 역사 꼭 기억해 두시라. 이걸 어디서 주워왔어요? 2011년 트윗이라니? 이게 사람들이 장제원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 이 트윗을 찾아낸 것 같아요. 무려 우와. 6년 전이네요. 오 마이 갓. 완박을 했죠. 제가 사회주의 경제와 사회적 경제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사회적 경제를 가르치려다 시장 경제에 대한 아주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다시 말하면 보완적인 것을 가르치려다 주된 것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게 되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교과서라고 다시 한번 지적했네요. 아까 야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세계적 흐름이라는 건 다수 대중이 수도 없이 많은 나라에서 해보니 이게 아니더라 싶어가지고 수정이 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복지라는 것을 걔네들 시각으로 보면 다른 말로 그게 사회주의예요. 네가 능력만큼 벌었어. 왜 국가가 너한테 뭘 해줘야 되냐? 이 시각이라고. 지금 자본주의의 폭력성 그런 거라고요. 예. 그게 자유한국당 출신 사람들의 대표적인 시각인 건 맞아요. 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내가 왜 니들 책임져야 되니? 이런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이면엔 돈 많은 대기업들한테는 특혜주고, 그리고 어떻게 저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뭐 이런 거. 예. 아, 바른정당이었지 그때는. 우리가 봤던 보수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은 다 늙고 이렇게 말을 어물어물하고 이렇게 준비된 연설물 외에는 잘 읽지 못하는 이런 모습만 보다가 장제원처럼 이제 젊고 팔팔한 사람이 논리정연하게 막 공격하고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신선하다고 느꼈는데, 이게 그는 시청률이 높은 청문회여서 그랬던 거죠. 근데 그 능력이 지금 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제 공격용으로 쓰이다 보니까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장제원에 대한 트윗 보기로 이제 우리 하고 싶은 말 대체해 봅시다. 트위터리언들의 목소리로 한번 조져보겠습니다. 책해봐라 어용시민 1호님이 막장 철새가 쓰레기 짓을 하다니 정신 나갔어 정신이라고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박원순 시장한테.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자료를 2년 편향적. 장제원 씨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진짜 최민희 의원이 요즘 부르짖고 있는 껍비딴니? 그 껍비딴이 어디서 온지 아세요? 캡틴. 네, 캡틴의 불어식 발음이 껍비딴이에요. 아, 그런 거예요? 그것을 불어식 발음을 일본식화 시킨 발음. 근데 그게 뭐냐면 장제원은 탄핵할 때 청문회 때의 장제원, 그리고 파파이스에 나온 장제원, 그리고 바른정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갔을 때의 장제원, 완전 다중이죠. 그리고 지금 국정감사에 나온 장제원이 굉장히 괴물스럽게 진화하고 있어요. 사실은 장제원은 원래 괴물이었어요. 예전에 그종활동한 거 화면 한번 보세요. 진짜 양아치였지.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막말을 많이 했고, 그 청문회 하면서도, 그러니까 세월호 관련 청문회 하면서도 유가족들한테 몹쓸말을 하고 했는데, 그게 탄핵 과정에서 최순실 청문회에서 이제 세탁이 돼버렸죠. 말 잘하는구나, 똑똑하구나, 이렇게 정책이다고 네. 비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무식한 게 동시에 드러난 거죠. 그 사회적 경제라는 게 단순히 박원순 시장이 좋아서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북유럽식 3인주의 뭐 이런 식으로 그거를 갖고 오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은 자본주의는 깡패가 돼버려요. 네. 자유한국당이 바라는 그런 거 있죠. 철저한 강자와 빌빌빌 거리는 약자들. 1%대 99%의 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완전 양극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제원식의 논리라고 하면 유럽 국가들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인 빨갱이라는 거예요. 거예요. 무식한 새끼예요. 그 자본주의의 고향이라고 하는 영국 1800년대 산업화가 한참 진행될 때 비즈니스계에 떠돌던 격언이 있어요. 시장은 싸움 잘하는 덩치 큰 놈과 싸움 잘하는 덩치 작은 놈이 싸우는 곳이라고.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공적인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항상 승자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작용이 너무나 막대했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부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들어와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정책을 처음에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실제 세계적인 역사는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너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자 하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고려돼서 지금까지 발전해온 건데, 이거를 뭐 2년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식으로 이제 몰아붙이는 건 무식해도 좀 도가 지나칠 것 같죠. 뭔가 평범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게 싫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네. 들기도 하고, 이 사람이 사회적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을 받았어요. 이제 뭐 오마이뉴스라던가 예. 이런 데서 기사가 예. 실리니까 또 이제 여기에 대해서